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세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죠. 또 토요일도 천마쌤은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천마쌤과 함께 오래오래 같이 투자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딴 거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멘탈 관리 잘 하시면 됩니다. 멘탈 관리 잘하고 여러분 그리고 여유 자금 잘 많이 확보하십시오. 항상 현금도 있어야 돼요. 현금 한 20% 정도 갖고 있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골고루 이렇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주식에만 몰빵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별로 보기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맞추는 편이에요. 주가를 잘 맞추는 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잘 맞춘다. 폭락이었네요. 어떤 분은 또 그리고 또 폭등일 때 폭등이었네요.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데 잘 맞추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주가 맞추려고 연연하진 않아요. 그때그때마다 또 변수가 많습니다. 갑자기 트럼프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판이 이렇게 또 흔들릴 줄 몰랐잖아요. 갑자기 뭐 총격 사건이 일어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는 거, 사건,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잘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주가 예측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재미로 합시다. 재미로. 요즘 친구 사이에 보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저도 보면은 간혹 어떤 분하고 오해 관계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놔둡니다. 이 오해가 풀리는 것은 대부분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나를 가까이 하고 싶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조차도 그러려니 하고 웃어 넘기겠지만은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웃어 넘길 사소한 일도 그런 꼬투리를 잡고 따질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뭐 해명하다 보면은 내 자신만 초라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갈등만 커질 수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나와 그 인연인 사람이라면 그 오해 때문에 더 친해질 수 있을 것이죠. 나와 인연이 아닌 사람이라면 그 오해 때문에 더 멀어져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는 매달리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이 인간관계는 훨씬 더 이롭다는 걸 기억해 두자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 한번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또 다양한 뭐 이벤트들이 있어요. 소식들이. 이거는 또 골 때리는 소식이에요. 또 보니까 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이 MS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 저비용 항공사죠. LCC 여기에 발권하고 예약 시스템하고 이 국내 온라인이죠. 게임 서버가 먹통이 되는 등 그 국내 항공 게임 업계가 그 피해가 현실화됐답니다. 하지만 보안 문제로 자체 서버나 국산 클라우드를 쓰는 공공기관이나 그 주요 대기업, 은행업계 등 주요 기업에서는 피해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IT 당국은 미국 MS발 그 피해 현황과 MS 클라우드 이용사에 대한 그 대응 적절한 여부 파악에 나섰네요. 항공업계 따르니까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뭐 에어프레미아의 항공권 예약 발권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다고 해요. 발생을 했고 뭐 제스타, 홍콩익스프레스 등 일부 외국 항공사에서도 시스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 3사가 사용하는 독일 아마데우스 자회사 그 나비테어 시스템이 MS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됨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현재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항공권 예약에 오류가 발생을 하고 있네요. 공항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수기로 발권해서 체크인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수속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자체 구축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공항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고 있고요. 이 공항 내 셀프 체크인 서비스 등도 정상 운영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국내에서
그 서비스 중인 일부 온라인 게임도 영향을 좀 받았어요. 이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운영진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가지고 이 갑작스러운 장비 이상으로 이 검은 사막의 서버가 불안정한 현상이 발생했답니다. 그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전 세계 동시 장애로 확인되면서 정상화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회사는 장애 발생 대응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가지고 정상적으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 불편에 대해서 보상 계획을 공지했고, 그 라그나로크 온라인도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게임들이 좀 난린가 봅니다. 게임 접속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게임 업계에 따르니까 MS가 엑스박스 콘솔과 PC 게임 패스를 통해서 이 서비스하는 일부 게임도 어제 오전부터 서버 장애가 발생해가지고 원활한 게임 이용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삼성하고 하이닉스 국내 주요 기업들은 현재까지 이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 배터리, 정유화학, 철강, 조선, 상사, 이 방산, 건설 등 주요 업계도 현재까지 보고된 문제는 없다. 그래서 보안 문제로 국내 기업 대부분은 자체 서버나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업계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인터넷망과 독립된 폐쇄망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현재 평소와 같이 정상 업무 중이라고 하죠. 그 런던 거래소 등이 장애를 겪는 것과 달리 한국 거래소와 코스콤도 MS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이상이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증권가는 아예 클라우드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내 은행 또한 자체 데이터 서버를 이용하고 망 분리를 시행해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국내 이커머스 업계도 이상이 없네요. 이들 업체는 MS 클라우드가 아닌 아마존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통신 3사도 아직 MS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인해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네요. 과학기술통신부는 19일 한국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 장애에 대한 피해 규모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장애 발생 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는 이용사의 즉각 피해 상황과 장애 원인 등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 다만 한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용사의 이러한 의무를 즉각 이행했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서비스 특성이 한국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국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글로벌 사태이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도 그 파악의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가능한 빨리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려고 초동 대응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자는 속단하기 이른데 해킹에 의한 피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과기정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은 아마존 웹 서비스 비중이 60.2%네요. 2위는 문제가 발생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인데 그 예저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국가정보원 인증 등을 거쳐서 네이버, KT 클라우드 등 국내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혼란이 좀 빚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윈도우 PC를 사용하는 직장인과 학생 등 일반인들 가운데 장애로 인해서 피해가 좀 속출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마이크로소프트가 참 이 정도였나요? 하여튼 골 때리는 소식이었습니다. 현재 그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그 선호 심리 확대로 아시아 증시가 어제는 동반 하락을 했어요.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 코스피가 2,800선 무너진 것을 비롯해서 대만의 쩌치엔 2.26%, 홍콩 항생 1.9% 하락했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 정도 하락했어요. 2,795.46 마감했는데 외인들이 4,175억 정도, 기관애들이 3,637억을 매도를 했죠. 외국인들은 장 초반부터 선물을 대거 팔아가지고 기관들의 선물 매수, 현물 매도를 이끌어냈고 이날 하루에만 선물에서도 1조 636억 순매도합니다. 아시아 신흥국 증시 하락은 지난 18일 미국 증시에서 이미 예고됐고 트럼프가 연이어서 무역 전쟁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설 관련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겠죠. TSMC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iShares MSCI 타이완 ETF가 1.24% 하락을 했고, 그리고 iShares MSCI 한국 ETF도 1.65% 떨어졌죠.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보니까 그 VIX 지수가 10% 상승했어요. 이틀간 21% 올라가지고 빅테크들이 흔들렸던 4월 24일 이후로 최대치입니다.
이렇게 빅테크주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까지 1.85% 정도 빠졌죠. 일단은 경제지표 악재까지 증시 조정 그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은 단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실적과 이 가이던스 개선을 보여주는 업종이 주목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거듭된 악재의 국내 증시 시가총액 1, 2등 종목인 삼성과 하이닉스도 나란히 하락했는데 TSMC의 호실적은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주의 반등을 이끌었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전날 반영을 마치지 못하다 보니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여튼 여기 현대차, 기아 상반기 유럽 판매도 소폭 감소해가지고 자동차주 하락까지 거셌고요. 트럼프가 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들은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 보호주의 발언을 한 것도 주가 하락에 일조합니다. 야, 상당히 꼴통이네요. 보니까. 하여튼 삼성은 전날부터 2.88% 하락해서 84,400원 거래 마쳤고 지난 17일만 하더라도 삼성은 88,000원까지 오르는 등 구만전자 기대감을 키웠는데 한 발 물러납니다. 하이닉스 역시 1.4% 하락해서 20만 9,500원에 마감을 했고 하이닉스는 이날까지 이제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주가가 10% 빠졌네요. 10%. 장중에는 20만 8,500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20만 닉스도 이어받는 겁니다. 현대차 0.77, 기아는 3% 하락을 했죠. 이렇게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반도체 산업을 흔들면서 이 벌어진 외국인 이탈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올해 상반기에 삼성과 하이닉스를 각각 8조 원, 3조 8천억 정도 사들여가지고 순매수 상위 최상대를 올렸고 하루 동안 두 종목을 각각 2,481억, 1,032억 정도 팔아치워가지고 차익실에 나선 거죠. 증권가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부진을 단기 조정으로 평가를 하는데 비중을 확대할 기회라고 진단을 합니다. 오는 3분기에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협상 전망이 긍정적이고 삼성의 고대역폭 메모리 엔비디아도 납품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단순한 기간 조정이기에 오히려 매수할 시점으로 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반도체뿐 아니라 이제 LG화학, 삼성 SDI, 2차 전지들도 집중 매도를 합니다. 기간의 순매도 상위 종목 보니까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 현대차, 코스맥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삼성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다 해서 뭐 계속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소식도 나올 겁니다.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 관련된 뭐 승인됐다는 그런 썰도 있어요. 승인, HBM 이제 생산해가지고 납품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다시 또 반등해서 올라갈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좋은 일들 가득하길 바라면서 또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